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비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지금 계속 비가 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산기슭에 푸르름이 쫙 또 갈참나무고 모든 나무들이 다 잎을 폈어요. 너무 싱그럽고 좋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늘 하는 게 있죠. 목재 타령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 깊은 산 속에 허름한 비닐하우스 속에서 일단 핸드폰 딱 꺼놓고 미나리 부친 게 쫙 해서 막걸리 한 잔 쫙 찌끄리고 또 그 신김치 빈대떡 쫙 또 요것도 한번 부치게 한번 쫙 먹고 게다가 한잠 자고 일어나서 삼겹살에 또 미나리 그 부침하다 남은 미나리로다 삼겹살 쌈을 쫙 한 잔 먹는 거예요. 최고 아닐까요? 그게 비 오는 날의 행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주도 흑돼지를 갖다가 그 미나리 쌈을 쫙 싸서 먹는 이 삼겹살 최고 행복 아닌가요? 오늘은 유튜브를 열은 이유가 비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뚱땡이 비만도 있지만 말라깽이 비만도 있다는 겁니다. 뚱땡이 비만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라깽이 비만은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비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다 뚱뚱한 사람 비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른 비만은 겉보기는 멀쩡해요. 정상이니까 날씬하고 이 마른 비만은 체지방률은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어서 신체 구성 성분이 비만 상태가 되는 현상, 이걸 갖다가 마른 비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른 비만은 혈중 지질 수치를 높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대사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굉장히 더 뚱땡이 비만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날씬하니까 이 순대 속에만 배만 볼록 나왔으니까 팔다리가 날씬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 몸에 근수를 달아보면 적정 체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 없어 하고 경각심을 갖질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른 비만의 그 특징을 보면 이 내장 지방과 복부 비만, 혈중 지질 수치 이상 같은 증상들, 이게 고지혈증도 있고 말적 체중은 정상 체중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내장 지방은 혈중 지방으로 분해되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위험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성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몸무게 근수 달아보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른 비만의 원인들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반복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이건 주로 여자들이에요. 저칼로리 식단을 하다 보니까 체중 감량 효과는 있으나 근육량이 자꾸만 줄어들고 반면에 체지방은 늘어나요. 그리고 이 저칼로리 식단을 하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는 식단을 계속 갖다 보니까 신체는 에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근육에서 이 필요한 걸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지방을 최대한 아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이런 과정에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니까,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기초 대사라고 해요. 그 기초 대사 이 수치가 낮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은 남자 같은 경우는 1kg당
1칼로리를 소비하고 여자는 1kg당 0.9칼로리를 소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70kg라고 하면 24시간이니까 1680칼로리가 기초 대사량이에요. 여자는 50kg라면 이 24시간 곱하기 0.9, 1080칼로리가 소비돼요. 그런데 기초 대사량보다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기초 대사를 줄여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이 다이어트를 끝나고서 원래대로 딱 먹으면 살이 더 빨리 찌는 거야. 이걸 요요 현상이라고 그래.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빠른 시간 내에 살이 더 빨리 복구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끼니를 거른 뒤에 한꺼번에 몰아쳐 먹는 이런 습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단식을 반복하거나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우리 몸속에는 공복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심장 박동과 호흡,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사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그럼 근육에서 먼저 필요한 걸 뽑아 쓰고 그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간식을 먹게 되고 폭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분해될 시간도 없이 근육 빈자리에 지방이 채워져서 뱃살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 또 문제냐면 지방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지방세포가 없어야 할 공간, 지방세포가 있으면 안 되는 공간에 즉 내장, 근육, 간 같은 곳에 내장 지방 형태로 자꾸만 지방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인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왜? 기초 대사량을 정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중년 이후에 채소나 과일 위주 식단하는 것. 이것도 마른 비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과일 한 조각, 토마토, 사과 반 쪼가리 이렇게 그냥 아침 식사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도 비만 생성의 원인이다. 나이가 들면 근육 감소가 저절로 이렇게 줄어들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량에 영향을 주는 성장 호르몬 등의 분비가 떨어져서 근육량 감소와 함께 마른 비만이 나타나기 쉬워요. 나이가 먹으면 자동적으로 그래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운동을 안 하면 그냥 배가 자동적으로 나와. 그런데 여기다가 아침 식사를 그냥 찌꼼 야채 과일로 한다 보면 기초 대사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근육 재료인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은 더 떨어져요. 나이 먹어서 근육량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도 줄어든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 특히 밥 대충 먹고 빵 쪼가리 떡 과일 같은 걸로 간식을 먹다 보면 탄수화물 양이 늘어지고 결국 복부 비만만 늘어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삼시세끼라는 것이 이 마른 비만을 예방하는 길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음식 섭취량을 찌끔 먹고 신체 활동이 적으면 마른 비만 역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 생성이 없고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체지방 비율이 자꾸만 오른다 이게.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 오랜 동안 하시는 분들 그냥 계속 운동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운전만 하니까 복부 비만이 자꾸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식단 다이어트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안 하면 비만이 형성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생성하는 호르몬 분비는 운동할 때 신체를 자꾸만 움직일 때 이 호르몬 활성도가 높아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운동해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몸무게 말고 나이 먹어서 몸무게 말고 체지방률 숫자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특히 마른 비만인 사람들. 그래서 남자는 체지방률이 25%가 넘어가고
그러면 허리둘레가 90 이상이 되면 이거는 마른 비만으로 판단하고, 여자들은 체지방률이 30% 그리고 허리둘레가 85 이상이면 마른 비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마른 비만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규칙적인 식사로 또 적정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단백질 섭취는 약 20에서 25% 정도.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여기서 살코기, 생선, 콩류, 장어, 미꾸라지, 조개류 이런 것들 양질의 단백질을 쫙 먹어주면서 균형 잡힌 식사, 이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시겠어요?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간 기능이 약하냐, 심소장 뭐가 약하냐, 그 약하는 거에 대한 보충을 하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를 먹자. 여기서 꼭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곡류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덩어리죠. 그래서 해조류, 야채, 과일, 동곡류가 생식이에요.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를 통합해서 바람에 말려서 가루빵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통곡류, 생식이 가장 좋고, 그래서 이런 걸 먹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식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자 하는 거고, 이런 마른 비만인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을 보강하는 운동을 집중해야 된다. 맨몸 운동, 아령 들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이런 분들은 오전보다는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어서 오후에 이걸 에너지로 태우는 그러한 운동을 오후에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리하면 정상 체중이라, 마른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들어요. 내가 정상 체중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가장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체지방률이 얼마나 되는가, 정상 체중을 따지지 말고 체지방률이 얼마인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부 둘레가 90 이상, 또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이 복부,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칼로리 고영양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음식, 생식을 통해서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노폐물을 분해 배출해서 성인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시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 저칼로리 고영양, 그래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생식이 가장 좋고, 그래서 굶거나 이렇게는 안 돼.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삼시세끼 먹으면서 균형 잡힌 이런 다이어트 효과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식습관, 그게 생식이에요. 하루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 이런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이런 다이어트 효과, 비만을 벗어나야지. 다이어트에서 뭘 이렇게 해서는 아주 잘못된 거. 그거는 성인 질환을 오히려 역으로 불러서 심혈관 질환을 더 부추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보다는 이 근력 운동, 아시겠어요? 근력 운동을 해서 내 몸에 지금 내 체질과 건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무조건 등산 가는 게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이런 실천해야지 건강을 되찾는 거지. 적정 체중이라 해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마른 비만들, 복부 내장 비만, 이 사람들 성인 질환을 부르는 아주 위험한 질환들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정 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게 가장 큰 문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한번 돌이켜보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마른 비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마른 비만을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 오는 날 비닐하우스에서 맛있는 먹거리, 먹자 타령해보는 시간도 같이 했습니다. 멋있는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